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요즘 참 많은 게 오락가락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음, 날씨부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가 진짜 그렇죠. 요즘 토크토랑은 근황이 아니라 날씨 토크로 항상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참 더운 날, 뭐 추운 날, 비 오는 날, 음, 미세먼지 심한 날 이런 게 번갈아 가면서 뭐 랜덤으로 오듯이 골고루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기분도 그래서 그런지 좋았다가 좀 힘들었다가 좀 음, 기분도 오락가락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최근에 계속 "바빴다. 피곤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최근 음, 몇 주 중에서는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많았던 한 주인 것 같아서 음, 주말인 오늘도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연말인데 힘든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분 좋은 일도 많았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음. 저는 연말답게 약간 '모임 달려!' 이런 상태로 네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지난주에 진짜 며칠 연속으로 술을 마셨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 간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라는 걸 제가 느낄 정도로 술을 연속으로 좀 많이 마셨고 모임도 많은 상태고 또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음. 모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음. 연말답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 음. 맞아요. 12 월에는 유독 모임이 많죠. 음. 또 '해를 넘기기 전에 보자. 올해 안에 보자.' 이런 마음이 더 맞아요. 강해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딱 그런 시기에 적합한 오늘 음. 토크토랑의 주제는 연말, 음. 그중에서도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결산을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음. 사실 저와 하나님 그리고 저희의 다른 친구들과는 매년 연말 파티 때마다 이 연말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한 해를 각각 돌아보는 루틴이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토크토랑의 손님분들 음. 중에는 이제 음. 회사원님분들도 많으실 테고 음. 그러면 이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이 저희 그 세금 돌려받거나 음. 토해내는 그 세무적인 절차가 어어어. 먼저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연말결산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주제를 바꿔 음. 봤습니다. 음. 저희가 토크토랑에서 루틴도 한번 주제로 다룬 적이 있지만 보통 음. 루틴이라고 할 때 뭐 하루, 일 주일, 한 달 요 정도로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보통 루틴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음. 연말결산이라는 행동이나 시간 자체가 연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쩌면 루틴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긴 루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음. 들어서 오늘 제목을 가장 긴 루틴 연말 결산으로 정해 봤습니다. 맞아요. 원래 연말 결산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오늘 얘기할 이거를. 음. 맞아요.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은 저희는 꼭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가장 긴 루틴 연말 결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진짜 '이날을 기다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루틴인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는 뭐 '연말이 뭐 하는 사는 거 똑같이 뭐 이렇게 한 살 음. 먹는 거 똑같이 뭐.'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루틴이 생긴 이후로는 연말이 좀 특별해지고 더 의미 있게 한 해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합니다, 연말 결산. 가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에 맞게 뭐 돌아보는 것 이런 회고나 결산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연말
이라는 앞에 붙는 시즌 자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에피타이저는 연말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한번 골라 봤습니다. 음. 뭔가 그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은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뭐 조용하게든 시끌벅적하게든 같이 한잔하면서 연말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였어요. 음. 바로 폭립입니다. 아 네. 그렇네요. 음. 포크립은 사실 그냥 번역하면 음. 등갈비이기는 한데 그냥 음. 부위 자체를 메뉴 이름으로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달달한 소스 맛이 핵심이다 보니까 이 등갈비라는 말로는 그 메뉴를 설명할 수 없고 진짜 그냥 폭립 패밀리 맞아.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거 이렇게 음. 생각하는 음. 길쭉한 타원형 접시에 감자튀김이랑 같이 나올 것 같은 그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대표 메뉴 음. 이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연말 분위기 같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그거죠. 음. 폭립이죠. 그쵸? 그 패밀리 그 폭립이 유명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약간 조명도 약간 센 조명 쓰는 곳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면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곳인 것 음. 같고 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도 왠지 항상 있는 것 같고 아. 굉장히 이런 시즌이랑 잘 어울리는 곳인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음. 진짜 많이 갔잖아요. 음. 저는 요새도 종종 가는데 거기 가면 폭립 꼭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양념 맛 진짜 집에서 구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폭립도 되게 생각이 나는 메뉴인 것 같고 그래도 좀 다양한 브랜드의 폭립들을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게 반조리 음. 상태로도 많이 팔고 음. 있어서 저도 음. 지금 냉동실에 2 개가 음. 잠들어 있는데 어. 그 쉽게 또 외출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연말에 즐길 수 있는 메뉴로 한번 가져와 음. 봤습니다. 음. 그리고 곁들이는 술로 3주 연속으로 와인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오. 지난 2 주간은 레드 와인이 연속으로 나왔다 보니 이번에는 좀 음. 바꿔 봤습니다. 음. 저희가 실은 만나서 와인을 마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음. 근데 연말에는 꼭 와인을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12월 들어서고 나니 음. 와인이 다들 생각나나 봅니다. 저희도 3주 연속 와인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특히 이렇게 3주 연속으로 같은 주사인 경우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음. 그걸 또 와인이 처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게 좀 신기한 경험이네요. 맞아요. 음. 사실 고기 요리이다 보니까 폭립도 레드 와인을 곁들이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요. 음. 저희는 오늘 연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전 하나님에게도 연말 결산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행사이고 날이니까 음. 그럴 때 좀 잘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을 준비했고 그중에서도 저에게는 사연도 있는 모ët 샹동의 로제 임페리얼을 오늘 에피타이저에 준비했습니다. 음. 모ët 샴통 하면 샴페인이죠? 네. 저는 샴페인도 와인의 일종이라고 쳐 주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샴페인 진짜 연말에 딱인 술인 것 같아요. 뭔가 샴페인 뭔가 축구할 때 샴페인 흔들어서 "뻥." 이거 음. 다들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물론 모ët 샹동은 여러분 비싼 술이니까 그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사실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이고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에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음. 수 있는 거여서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음.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그 샴페인의 이름에 정말 엄격하게 그 상파뉴 음. 지방에서 만들었냐라는 기준을 들이대고 나면 저희가 보통 샴페인을 터뜨린다라고 할 때 음. 하거나 쓰거나 아니면 보통 음. 마시는 샴페인 중에는 실제로는 샴페인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음. 하거든요. 음.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모ët 샹동 로제 임페리얼은 샴페인이기도 합니다. 음. 저도 궁금해서 그냥 되게 유명한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보통 흔히 샴페인이라고 하는 음. 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 지방에서도 나온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번 화 음. 직전에 찾아봤는데 음. 진짜 샴페인이더라고요. 아 음. 그렇구나. 저는 스파클링 와인이랑 그렇네요. 맛은 생각해 보면 똑같은데 스파클링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이고 샴페인은 샴페인이라고 부르길래 뭔가 음.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건데 그 지방에서 만든 걸 샴페인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또 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뭐 꼭 모ët 샹동이 아니라 뭐 돈페리뇽이 아니라 좀 음, 저렴한 와인이더라도 음, 흥을 위해서 그냥 술을 흔들고 터트린다, 폭죽처럼 쓰고 그걸 음. 버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만든 술을 왜 버리죠?' 이런 맞아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맞아요. '마셔야지.' 맞아요. 저 생각이 다른 있고. 얘기긴 한데 좀 저는 소맥을 잘 안 먹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소맥을 만드는 과정이 나올 때 가끔 막 이렇게 막 술을 여러 잔에 막 이렇게 음. 돌아가면서 뿌려 가지고 막 옆에 다 흘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음. 진짜 이해 안 돼요. 한 맞아요. 방울까지 다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아깝습니다. 어. 아무튼 제가 오늘 추천하는 모에샹노 로제 임페리얼은 제가 예전에 한번 면세점에서 사서 '모에샹노 궁금하다. 나도 마셔 음. 봐야지.' 하면서 구매한 다음에 좋은 날 마시려고 갖고 음. 있었던 와인이거든요. 음. 근데 사이드웨이라는 뭐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영화에서 음. 어떤 주인공의 대사를 보고 음. 평범한 날 확 따서 마셔 버렸던 와인이에요. 음. 그 영화 뭐 전체를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그 영화 속의 남성이 아주 특별한 날 마시려고 굉장히 비싼 샤토 들어가는 음. 슈발블랑이라는 굉장히 비싼 와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음. 남자에게 마야라는 다른 여성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특별한 날 마시기 위해 그 와인을 아끼지 말고 그 와인을 열어서 마시는 게 당신에게 특별한 날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음. 영화도 유명하고 사실 대사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정말 띵 하는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와인도 아니고 저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게요. 가지고 음. 또 생각해 보면 특별한 날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남겨 놨다 이런 거 사실 꼭 와인 아니더라도 다들 되게 많으실 텐데 특별한 날은 그 무언가가 없어도 이미 특별할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맞아요. 좋을 거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에서 만든 요리와 함께 바로 홀랑 먹어 버렸습니다. 고기랑 먹었기 때문에 보통 어. 생각하는 그 빨간 고기에는 레드와인 요 조합이랑은 안 음. 어울리긴 했거든요. 음. 근데 마침 그것도 우연히 연말이기도 했었고 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혹시 과거에 저처럼 좀 아끼고 있던 술이 있다면 꼭 오늘 추천하는 술이 아니더라도 꼭 술이 아니더라도 음. 그걸 그냥 바로 오픈해서 사용해서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에피타이저로 추천해 봤습니다. 음. 특별한 술을 열어서 오늘의 특별한 날로 만들기.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뭐 원래 매일매일이 특별한 거고 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혹은 뭐 아무 일이 없었어도 '내가 맘먹기에 따라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음. 있다.'라고 하는 그 주도적인 마음가짐이 진짜 마음에 쏙 듭니다. 음. 또 연말이면 대체 '올해 대체 뭐 했나.' 막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쉬운 시기인데 이렇게라도 약간 스페셜한 날을 만들어서 올해를 기억에 남게 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우울한 날일수록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날일수록 좀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반전 카드처럼 써 보는 것도 좋을 음. 것 같고요. 음.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예전에 썼던 제가 쓴 에세이에 담아 놨었는데 글로 음. 이걸 잊고 지내다가 그리고 그때 한번 마셔 보고 사실 뭐 다시 마셔 볼 일이 없었었던 와인이어서 그냥 음.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모임에서 한 분이 제가 썼던 그 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날 음. 식사에 같이 하려고 이 모에샹동 로제 임페리얼을 사 오셨어요. 어. 그래서 그때 그 글을 보고 이 와인을 마셔 봤는데 되게 음식에 어울리기도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음식에 어울리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음. 같이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셔 가지고 생각도 음. 나는 김에 에피타이저로 딱이다 싶었습니다. 음. 보통 생각하시는 뭐 디저트 와인처럼 달짝지근한 요런 와인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로제이다 보니까 핑크핑크하고 색깔도 음. 예뻐서 '연말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당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그렇게 나쁘지 않게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색깔이 핑크인 게 진짜 연말에 너무 딱 잘 어울리는 주종일 것 같습니다. 고기 메뉴에 샴페인 정말 연말 되신 물씬물씬하는 것 같은데요. 벌써 들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메인으로 연말 결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연말 결산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음. 하지?' 라는 고민인데요. 저나 하나님은 사실 연말 결산을 꾸준히 한 해의 루틴으로 긴 루틴으로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저희가 생각하는 각자의 이유를 말해 보면서 좀 오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연말 결산은 저희가 보통 시간은 그냥 연속적이지만 사람이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나눠 놓잖아요. 음. 뭐 하루, 일 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쪼개 놓고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쪼개는데 음. 보통 저희가 일상에서 겪는 가장 긴 단위가 1 년인 것 같았어요. 음. 뭐 10년 단위, 뭐 세대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단위는 아니다 보니까요. 맞아요. 음. 그래서 토크토랑에서 다뤘던 단위 중 하나인 계절이라는 것도 좀 길기는 하지만 음. 1 년은 그것보다 더 길잖아요. 모든 계절이 한 번씩 딱 돌아갈 만큼의 주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최근에 좀 바뀌긴 했지만 해가 바뀔 때 나이가 바뀌는 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약간 그 나이에 대한 기대감 별로 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아 이 나이가 되면' 뭐 이런 그리고 음. 특히 이제 나이대가 바뀌는 그 시기에는 음. 더더욱 그 한 해가 맞아요. 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음. 요런 것들 때문에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일기를 저는 매일매일 쓰진 않지만 음.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서 매일을 돌아보는 분들도 계시듯이 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보내왔던 일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들 음. '아 이걸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뭐 무엇보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돌아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음.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연말 결산을 하거나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게 음.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저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세웠던 목표에 대한 점검의 의미도 당연히 있고 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평소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저는 정말 잘 있는 사람이어 가지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진짜 되게 특별한 있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했더라? 무슨 생각이었더라?'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뒤돌아보고 기록도 좀 하고 의미부여도 하고 이래야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올해 이런 걸 한 내 자신에게 뭐 수고했다고 칭찬도 좀 하고 '내년에 좀 이런 걸 좀 더 해 볼까?' 뭐 이렇게 하고 반성도 좀 하고 다짐도 좀 하고 음.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연말 결산하면서 저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저는 음. 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왜 올해의 영화, 노래 이런 것도 같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올해 내가 뭐 많이 들었나? 뭐 어떤 걸 많이 봤나?' 뭐 이런 거 차근차근히 살펴보다 보면 뭐 나도 몰랐던 내 취향을 알게 된다든가 '옛날엔 이런 거 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내 취향이 변화했구나.' 하고 이 변화 음. 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모로 나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 저는 꼭 하고 싶고 기대하는 이벤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 취향이나 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더 잘 알게 된다? 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따가 이제 곧 이어서 음. 그런 연말 결산 보통 어떤 주제로 하고 어떤 질문을
주고받으면 좋을까에 음.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보게 되겠지만 음. 그럴 때 꼭 요런 취향 맞 주제들이나 그런 질문들이 빠지지 않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음. 예 생각보다 주위를 돌아보면 저희가 토크토론 주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실 바쁘게 맞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일상을 음. 살다 보면 거기에 되게 긴 시간을 쓰면서 고민해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특히 뭐 최근에는 여러 서비스들이 이런 연말 결산을 제공해 주잖아요, 맞아요. 서비스로 이벤트처럼. 음. 그래서 최근에 보기로는 무슨 웹툰에서도 뭐 저의 음. 2023 년을 요약해 주는 콘텐츠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음. 결제 서비스에서도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뭐 언제 많이 지르는지 뭐 요런 맞아요, 거 맞아요. 요약해 주기도 하고 또 음.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음. 어플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 뭐 꼭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서비스에서 요약해 주는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발견하는 것도 이런 연말이라는 특정한 주기를 다 같이 뭔가 공유하면서 오는 그런 음.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1 년이 사실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1년 단위에 이렇게 다들 집착을 시작하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음. 봤는데 음. 저희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 말고 뭔가 목표가 처음 생기는 게 보통은 학창 시절이잖아요. 음. 근데 그쵸. 학생 때는 그 1 년이 바뀌는 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년이 바뀌면서 좀 많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한 해가 바뀐다는 것 음. 자체가. 음. 막 뭐 예를 들면 이제 꼭 획일화될 필요는 없지만 뭐 고1 이나 뭐 중3에 비해서 음. 고3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 그 중요도나 음.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를 테고 음. 뭐 내가 원해서 목표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에서 정해지는 경향이 컸던 것 같긴 하지만 음. 어쨌든 그렇게 해가 바뀔 때 무언가 새로 딱 판이 짜지고 음. 학급도 다 바뀌고 맞 리셋되고 약간 맞아요. 이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음. 1년 단위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좀 들고 그때의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약간 1 월이 되어도 딱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좀 민기적 거리다가 사실 3 월이 학기는 아니면서 3 월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음. 직장인에게는. 근데 뭔가 3 월에 다시 한번 마음을 맞아요. 다잡게 되고 이런 것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한국인한테는 3 번의 새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1월 1 일, 그다음에 네. 신정, 그다음에 3월 1 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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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특히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더더욱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더더욱 1년 1 년이 좀 많이 다르고 어 1 년이 아무래도 그 날짜가 이렇게 반복되는 좀 가장 큰 단위여 가지고 다들 '1 년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을 해 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리고 또 만약에 저랑 하나님처럼 친구들이나 좀 특정한 사람들이랑 주기적으로 연말결산을 함께하는 루틴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약간 이런 것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돌아보는 건 사실 그냥 언제든 해도 되고 음. 그냥 연말이 아니라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건 내 음. 마음인데 그냥 이렇게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지난 1 년이 되게 음. 음. 궁금해진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연말결산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나의 1 년이야 뭐 내 휴대폰이나 내가 쓰는 서비스나 캘린더나 다이어리 같은 데 다 사실 남아 있어서 시간만 음. 내면 들춰볼 수 있는 건데 음. 다른 사람의 1 년은 사실 그 음. 시간이 아니고서는 좀 음. 돌아보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뭐 하나님이랑 되게 오래 친하게 지내고 있고 토크토랑도 음. 함께하고 있지만 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2020 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2020 년에 가장 굵직한 사건은 뭐예요?" 라는 걸 음. 3년 뒤에 물어보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맞네.
그래서 이런 연말결산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음, 굵직굵직한 인생에서의 삶에서의 이벤트 아니면 음, 뭐 사실 평소에 그냥 막 이야기하지 않아서 몰랐던 사건이나 음, 경험들도 알 수 있게 되고 음, 그때 이 친구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걸 선택했구나. 음, 진짜 대단하다. 아니면 음, 나랑은 좀 다르구나. 이런 음, 이해를 또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음,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희는 꼭 모여서 하는데 이게 "올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저희가 실은 이제 학교 때 맨날 맨날 보던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심지어 이제 사는데도 너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보는 일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소소하게 놓치는 이벤트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1 년에 한 번은 만나서 이렇게 1 년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1 년의 공백이 메꿔지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의 그 1년 중에 가장 농도 높은 시간을 같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잊는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놓치고 있던 걸 친구가 기억해 주는 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인상 음. 깊은 포인트가 약간 다 다르니까 음. 나는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아서 내 기억에 잘 남아 있지 않아도 친구 기억에 남아 있다든지 이런 일도 있어 음.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기도 하죠. 맞아. 음. 그리고 또 연말 결산은 뭐 음. 연말이거나 그냥 1 년을 돌아본다 이거 말고 그냥 음. '회고한다. 돌아본다.'라는 것 자체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꼭 1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회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회사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좀 '일정 시간을 돌아본다.'라는 것 음. 자체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음. 하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이런 변화가 저는 더 반갑기도 한 것 음. 같기는 합니다. 음.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가 뭘 다짐하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런 게 그냥 연 단위니까 연 음. 단위로 최소한 해가 바뀌기 전에는 한번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하는 음. 의미에서 연말결산 저는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맞아. 음. 음.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산하는 게 진짜 저희는 해 봐서 알지만 되게 음. 즐겁고 의미가 있어 맞아. 가지고 음. 꼭 주제로도 다뤄보고 많은 분들에게도 음.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다니고 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혼자 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을 테지만 같이 친구나 뭐 혹은 가족이나 뭐 이렇게 같이 해 보는 음.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변에 요새 신혼부부들이 좀 많은데 '신혼부부들이 같이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런 건 나쁘지 않겠네요. 저는 음. 방금 가족 이야기를 해서 음. 태어날 때부터 받은 가족들과 이걸 하게 음. 되면 상상이 안 가는 그러게요. 분위기거든요. "제발 날 그러게요. 풀어줘."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음음. 새로 만든 가족 그러니까 음. 이제 배우자나 뭐 음. 이런 분들이랑 한다면 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연말결산이 엄청 특이한 진짜 '신기하다.' 이 정도로 할 만큼의 그런 루틴은 아니게 된 것 같긴 해요. 음. 음. 저는 되게 그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게 음. 저희가 처음에 연말 파티 때 친구들 만나면 제일 친한 친구들 만나면 "우리는 이런 걸 해." 뭐 음. "결산하고 새해 계획 같은 거 같이 공유하고 요런 걸 음. 한다."라고 음. 하면 신기해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해 "에이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 진짜 진짜 그렇게 생산적인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생산적인 모임 너무 웃기네요. 네. 어 맞아요. 저는 되게 최근까지도 한 2-3년 전만 해도 "이런 거 해?" 막 이렇게 이런 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또 혼자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는데 친구들이랑 정기적으로 한다는 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2-3년 전까지는 많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분기나 한 달 단위로는 혼자 하거든요. 음음.
근데 연 단위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하니까 혼자 따로 막 그런 시간을 길게 가져보지는 않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기 전에 한번 정리는 해 보긴 그쵸, 그쵸. 하겠지. 음. 근데 요즘에는 좀 이런 모임들도 많아지고 음. 이런 거 같이 연말 결산 같이 하기 요런 모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음. 모집하는 모임들 보면. 음. 아예 낯선 사람들과 연말 결산을 함께하는 그런 오. 프로그램이 오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몇 년 전에는 정말 뜨문뜨문 음. 독립서점 같은 곳에서 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음. 요즘에는 그런 프립처럼 액티비티 하는 플랫폼에도 이런 게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들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피드에도 연말 음. 결산을 위한 질문 모음 요런 것도 되게 음. 많이 공유가 되고 음.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좀 다양해지고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런 뭐 웹툰이나 이런 콘텐츠 서비스에서도 저의 1 년을 미리 대리해 주는 거죠, 결산을. 음. 이렇게 해 주는 콘텐츠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음. 맞아요. 정말 요새 이런 콘텐츠가 되게 많아져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런 걸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결산을 막 책으로도 해 보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많아서 다 못 했거든요. 아직도 다 못 음. 했거든요. 아직 2022년 결산을 못 했는데 이게 실은 혼자 천천히 앉아서 12월 내내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해 보는 거였을 텐데 하루에 그것도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하기에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 몇 개 꼽아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맞아요. 저도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저와 음. 하나님이 그 작년 연말 결산을 위해서 했던 음. 소책자의 음. 질문들을 봤는데 한 절반까지 하다가 말았네요. 그렇죠. 샌님도 못 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날 그리고 술을 또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 굉장히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기재를 해둔 흔적이 있습니다. 음. 음. 일단 기본 중에 기본 '어떤 질문들을 주고받는 게 좀 유용했다.'라는 걸 저희 경험담을 통해서 좀 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음. 단계는 뭐 목표 점검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은. 음.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을 좀 세워 두셨다면 그걸 일단 꺼내 보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요런 걸 체크해 보는 게 아마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음. 목표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음. 사실 까먹을 거잖아요. 내가 세운 음. 1년 전 목표도 '어 내가 이런 걸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텐데 맞아요. 같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음. 그 친구의 1년 전 올해의 목표를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당연히 없을 거여서 고걸 다시 리마인드하면서도 '아 이걸 지향하는 친구였지. 맞아.' 또는 뭐 '오 새롭다.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음. 이해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고 음. 그중에 달성한 것들을 좀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 격려, 그쵸, 그쵸. 응원하고 음. 또 아쉽게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음. 못했을까?' 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꾸준히 해 보면서 안 거지만 음. 그냥 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음. 포기를 하게 되는 음. '그냥 중요하지 않다. 다른 데 더 맞고 집중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게 더 맞아요. 낫겠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실패로 남겨둔 음. 목표들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할 수 없었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음. 고런 걸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 '맞아. 그거는 포기하는 게 맞았지.' 요런 음. 이야기들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 들었어요. 저도 음. 이제 매월이나 분기 단위로 스스로 셀프 중간 점검을 해 보면서 '아 음. 이 목표는 올해는 글렀구나.' 또는 '이 목표는 이제 올해는 그냥 접어야겠다. 내년에 음. 다시 하자.' 아니면 '이건 음. 평생 그냥 굳이 할 필요 없는 음. 것 음. 같다. 무리한 음. 목표였다.'라는 음. 판단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일단 연말결산의 시작은 저는 목표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심플하고 중요한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목표 점검. 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피드백과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특히 저같이 뭐 '인생의 방향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진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말 산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음.
그리고 저는 연말결산에서 목표 점검만큼 중요한 거 내년 계획 세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런 방향으로 살았구나. 이건 잘했고 저건 좀 아니었어.'까지 했으면 다음 단계는 '그래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해 보자.'가 당연한 순서겠죠. 인생이 음.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저는 특히 이걸 또 사람들이랑 이 과정을 같이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내년에 목표로 정하는 것 중에서 좀 멋져 보이는 거 이런 거는 나도 목표로 삼아 보고 이런 음. 과정에서 제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세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는 이걸 목표로 절대 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런 걸 목표로 정하는 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라는 마음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해 보지 않을 것도 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세계가 좀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실은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맞아요. 연말 결산에서 갑자기 시작하게 됐죠. 맞아요. 예. 저는 매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어떤 유형의 시도이든 목표에 좀 많이 넣어 놓는 편인데 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음. 저희처럼 팟캐스트를 갑자기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음. 네. '나는 내년에 이런 습관을 만들 거야.'라는 음. 친구의 목표를 듣고 '어 음. 좋은데? 나도 해야지.' 이런 음. 다짐을 하면서 좀 좋은 모방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좋은 연말 결산 방법 중 하나가 나만의 시상식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도 잠깐 음. 이야기했지만 뭐 음. 올해를 예로 들면 음. 2023년 내가 꼽은 최고의 영화, 음. 최고의 책, 최고의 음. 음악 요런 걸 선정해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아니면 뭐 올해 최고의 소비, 최고의 음. 쇼핑템 음. 아니면 뭐 가장 후회스러운 소비 음. 이런 것도 좋고요. 음 저는 거기다 약간 새로움을 추가해 보고 싶기도 했는데 음. 새롭게 올해에 좀 발견하게 된 것들을 선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시상식 시즌의 연말에 사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하고 저 같은 음. 경우는 제가 보는 스포츠에서도 연말 시상식은 늘 하고 음. 그럴 때 되게 주목받는 게 신인상인 것 음. 같거든요. 대상도 좋지만 대상은 그냥 언제든 잘하면 받는 건데 신인상은 딱 처음에 밖에 대상이 안 되니까 맞아요. 더 가치 있다고도 많이 하고 음. 네 뭐 그동안 내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의외로 내게 정말 잘 맞아서 '아 음. 이거는 나의 올해 신인상이다.' 요런 대상을 한번 음. 선정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신인상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으니까 올해랑 내년이랑 이게 어워드가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좀 음. 그게 뭐냐 방향성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음. 거기에 약간의 변주를 주는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 또 새로움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어 올해 연말 결산 아직 안 했는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진짜 기록을 해 두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은 게 음. 어딘가에 음. 무조건 계속 이제 같은 양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 그게 음. 궁금하더라고요. '나의 음. 2022년 최고의 책은 뭐였을까?'가 나중에 궁금해질 수 음. 있고 그러면 맞아요. 이제 매년 그게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음. '아 이 해에 내가 꼽은 최고의 영화나 책이나 음악은 이거였구나.'라는 음.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좀 어딘가에 기록해 놓는 나만의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저는 또 되게 의외로 좋았던 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한 문장 꼽아 보기. 이거 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의외로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누군가의 뭐 말이 될 수도 있고 책에서 읽은 문장일 수도 있고 뭐 노래 가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음. 많은 데서 한 문장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되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음. 곰곰이 생각해서 진짜 딱 한 문장 딱 골라내고 나면 '아 내가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해지는 일이 전 같은 경우는 많았어서
질문 중 하나로 저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올해의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음. 새해가 되면 언론사 같은 데서 올해 사자성어 같은 거 발표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사실 난생 처음 보는 사자성어인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았고 맞아요. 좀 나와 거리도 좀 있고 사회 전체를 음. 담는 사자성어이다 맞아요. 보니까 음. 그거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문장을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음. 내가 아예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어. 나의 2023년을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음.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려면 일단 음. 당연히 1년 전체를 좀 곰곰이 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니까 좀 맞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번에 회차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녹음을 하면서도 2022년 연말정산을 보고 있는데 음. 되게 좀 신선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음. 낯선 질문들을 잘 음. 이용해 보는 것도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답변하지 못한 그 고민한 흔적만 남아 있고 답을 채워 놓지 못한 것들이 음. 이런 게 있네요. 올해 되돌리고 싶은 일 요런 것들. 음. 올해 되돌리고 싶은 일은 네모다라는 부분에 네모를 음. 채웠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되돌리고 싶은 걸 쉽게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어렵네요. 그 책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음 맞아요. 음. 되게 그래도 신선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고 이것도 음. 정말 어려웠는데 원래 내 MBTI는 네모인데 올해는 네모처럼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내 MBTI를 채워 넣는 건 너무 쉬운데 그러게요. 올해 내가 누구처럼 어떤 어. 유형처럼 살았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쪽 칸을 빈칸으로 채워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나의 MBTI처럼 사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음. 들었지만 MBTI의 각각의 유형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어. 내 유형은 알지만 15 개의 유형을 모르는데 '나의 그러니까. 2022 년이 어디에 가장 가까웠지?'라는 걸 찾기가 어. 되게 어려웠어요. 어. 네. 이번에는 2023 년을 만약에 요약한다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 그 토크토랑에서 저희가 MBTI를 유일하게 2 회차 다뤘잖아요. 음. 그걸 다루면서 약간 MBTI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돼서 물론 음. 그 음. 각각의 유형의 특징은 각 유형의 사람들보다 당연히 모르겠지만 음.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제 쪼금 잘 음. 알게 되었으니까 저 음. 질문에 대한 답을 2023년 버전으로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도 해 보게 되고 요런 질문들을 연말결산하면서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으로부터든 아니면 콘텐츠로부터든 이렇게 음. 받게 되면 그다음 해를 살아갈 때 약간 음. '아 나만의 그쵸. 저장을 음. 하게 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음. 들면 되돌리고 싶은 순간 음. 질문을 작년에 굉장히 답하기 어려웠다면 음. 내가 올해를 새로 살아가면서 약간 이불킥하고 후회되는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아 이거 올해 연말 결산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쪼금 더 맞아요. 사실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스르륵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준다? 음. 저장점을 만들어 음. 준다? 아마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익숙하겠지만 음. 세이브 포인트를 네. 이런 질문들이 잘 만들어 주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좀 음. 듭니다. 음. 저는 의미부여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음. 음. 맞아요. 음. 의미부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음. 그래야만 사실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맞아요. 어떨 때 그걸 가장 크게 느꼈냐면 음. 그 예전에 누군가에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토크토랑일 수도 있겠네요 음. 갑자기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뭐 "작년 3월 20일 날 뭐 했어요?" 아니면 뭐 "3년 전에 3월 20일 날 뭐 했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생일이면 음. 모든 해의 생일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기억할 확률이 높잖아요, 다른 날에 맞아요. 비해서. 또는 맞아. 뭐 크리스마스다?
이러면 좀 크리스마스보다는 저는 생일이 좀 더 기억할 확률이 높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뭔가 나에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날이나 아니면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의미 부여 포인트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연말결산이 좀 유용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결산이든 아니면 앞으로든 좀 '이런 거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을 테마로 좀 정리해 봐도 시상식 하듯이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올해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가장 고마웠던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저희가 활용했던 책에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답을 했던 질문인데 올해 나에게 찾아온 누구누구, 뭐 나를 올해 나를 떠나간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주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그중에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 나눈 사람이 있을 테고 막 이럴 텐데 요런 것들을 테마로 한번 이야기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고 아마 저에게 올해 가장 가족을 제외하고 올해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일 거거든요, 제 경우에는. 저도요. 고런 것들이 '아 그때 나 뭐 했지. 뭐 토크토랑 하느라고 진짜 대화를 엄청 평소보다 더 많이 했지.'라는 생각들을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런 것도 굉장히 좋은 테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좋네요. 사람을 테마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의미부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벤트에 의미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사람한테 의미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말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의미부여하고 나면 뭐 그 사람에게 간단한 뭐 연합장 개념의 음음. 뭐 편지라도 엽서라도 써 음. 본다든지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좋게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가장 그냥 너무 오버스러울 수도 있나 싶기는 한데 좀 생각해 보면 뭐 '저에게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뭐 또는 내가 가장 미안했던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상창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음. 뭐 안부 인사 전하면서 그렇죠. 뭐 간단한 선물을 같이 해도 좋고 음. 그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저는 '미안했던 사람이라면 꼭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그게 계속 마음의 짐이 될 텐데 그게 맞아요. 완전히 미안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음. 건 아니지만 그냥 음. 미안함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음. 표현하고 털어버리는 게 그냥 그 마음 음. 짐을 자체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서 음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가 되게 사람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달은 해인 것 같아서 음. 올해는 꼭 이 질문을 같이 넣어서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모먼트도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음. 굉장히 한 해를 돌아보기에 좋은 질문일 것 같더라고요. 질문 모음집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그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뭐였는지, 나를 가장 울게 했던 아. 순간이 언제였는지, 가장 내가 화났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 요런 것들. 이게 또 그 아까 하나님도 연말결산의 의미로 이야기했던 음. 나를 잘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음. 저 그러게요. 같은 경우는 작년 질문지에 가장 나를 울컥하게 했던 울게 했던 순간으로 제가 음. 응원하던 야구팀의 우승 순간을 써 놨거든요. 중요한 이벤트죠. 네. 그런 느낌으로 '아 나의 이 한 해 동안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게 음. 슬픈 거든 분한 거든 기쁜 거든 사실 굉장히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생각나는 포인트였을 테니까 음. 고런 걸 좀 이야기해 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고 음. 제가 몰랐던 친구의 에피소드를 이걸 통해서 또 듣게 될 수도 있고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슬펐다." 아니면 음. "분했다."라고 음. 했는데 "왜 얘기 안 했어?"라는 그쵸, 이야기를 그쵸.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일일이 감정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은 연말 결산 때 이런 감정 모먼트들을 같이 음. 생각해 보면 '아이고 평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음. 뒤늦게나마 그래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음. 위로해 주고 뭐 이러면은 그거 맞아요. 나름대로 굉장한 위안일 것 같아요. 음. 음. 연말 결산 카드 같은 걸 만들고 싶네요. 질문 카드. 좋네요. 좋네요. 뭐 그런 템플릿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음. 만들까 봐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시상식 결국은 다 가장 뭐 했던 뭐 사람이든 대상이든 콘텐츠든 그런 식의 질문들을 아마 연말결산 때는 많이 나누게 음. 되실 텐데 그 과정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더 음. 디테일하게 결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제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는데 음악이나 음. 영화는 진짜 안 보는 음.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정말 많은데 인스타그램에서도 며칠 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음. 연말결산 질문 템플릿이 뭐 질문 100개 이런 게 진짜 많았는데 이런 영화, 음악, 드라마 이 연달아 음. 하나하나 다 저는 질문하기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음. 제가 취약한 분야들이다 보니까. 반대로 책이라면 올해 음. 책을 저한테 딱 한 권만 고르라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말 시상식에서 그 방송 시상식 연말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거 보면 제일 음. 긴장감 떨어지는 게 공동 수상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저한테 책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공동 수상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많아. 둘이 너무 다른데 음. 이 둘 중에 어떻게 한 명을 음. 고르냐. 그러니까 음. 책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굉장히 다른데 음. 그래서 '카테고리당 한 권만 고르는 것도 되게 충분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 가지고 음. 아마 저는 2023년 50 권을 좀 넘는 정도의 책을 읽을 텐데 음. 그중에 한 권을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제 경우는 책을 좀 자잘하게 나눠서 음. 시상하는 방식을 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를 꼽기 어렵다면 뭐 예를 들어 그냥 책이 아니라 올해 에세이 부문, 뭐 소설 부문 음. 카테고리 넣는 방법도 방법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카테고리에서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지만 왜 맞아요. 연말 시상식에서 뭐 배우의 물론 대상 이렇게 주긴 하지만 뭐 여우주연상, 조연상, 남우주연상, 조연상 뭐 이렇게 맞아요. 카테고리를 나누듯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여러 개를 음. 한꺼번에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음. 보니까 연기 대상도 제가 한번 채널 돌리다가 진짜 의아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미니 시리즈 부문, 뭐 맞아요. 장편 뭐 연속극 부문 맞아요. 이런 게 다 따로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나눠 음. 봐야겠습네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도 연말결산에서 나눌 만한 질문들 그리고 연말결산이 저에게 주는 의미, 왜 음. 하고 싶고 또 왜 음. 추천하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흘러갔네요. 너무 이상한 게 연말이 오면 시간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쭉 연말 결산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연말 결산을 한번 정의해 보면서 음. 오늘 콘텐츠를 결산을 해 보려고 음. 합니다. 저희가 이 긴 루틴을 연말 결산이라는 루틴을 매년 10년 이상 함께 했는데도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연말 결산이란 음. 이 질문으로 오늘 메인 토크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음. 저는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음. 어 요즘 이제 회고의 의미가 점점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음.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뭐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음. 이루고 아니면 그냥 뭐 크게 꼭 반드시 삶의 목적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 준비라고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한 음. 해를 요약해서 결산해 보겠다.' 그 긴 365 일이라는 시간을 짤막하게 좀 정리해 보겠다라는 거 자체가 '다음 한 해를 더 잘 만들어 보고 싶다. 더 음. 좋은 또는 더 즐거운
한 해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음.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요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음. 저는 실은 연말결산이라고 하면 약간 마무리 개념의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음.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말결산을 1년 중 가장 농도 높은 날이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를 본다든지 사진첩을 본다든지 뭐 SNS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시 살펴보고 거기에 의미도 부여하고 그걸 토대로 내년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연말 음. 결산하는 것이. 그래서 1년 중 가장 농도 높은 그 1 년을 한꺼번에 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높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농도 높은 날 혹은 농도 높은 시간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정말 이번 2023년도 농도 높게 결산을 해 보면서 새로운 1 년,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않은 2024년을 함께 좀 음.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저희도 얼른 그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합시다. 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디저트로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나 하나님의 연말 결산을 도울 수 있는 길잡이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작년에 하나님이랑 또 다른 저희들의 연말 루틴 메이트들과 함께 음. 활용한 콘텐츠이기도 한데요. 음. 책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것 같고 책자, 음. 템플릿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연말 결산을 도와주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100 개의 질문이더라고요. 작은 소책자에 담아서 펴내는 데이 오프의 연말 정산이라는 프로젝트 책입니다. 음. 작년이 8번째였고 올해 9번째로 나오는 책이더라고요. 음. 네. 올해 거는 텀블벅을 통해서도 사전 펀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시리즈 중에 최고 호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 어. 아쉬웠지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독립 서점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이 연말 결산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하나 보네요. 최고 음. 호응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그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그 너무 많아서 끝마치지 못했다고 한 그 책이에요. 이게 질문이 100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친구들이랑 하루에 만나서 하기에는 좀 질문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책 한 음. 권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나서는 뭐 질문 중에 중요한 거, 재밌어 보이는 거, 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음.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질문은 차분히 앉아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서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하루에 끝내기도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매일 쪼끔씩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주말마다 뭐 쪼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 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음. 이게 책이라고 해서 혹시 겁먹으실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질문은 딱 100개 음. 있어요. 음. 근데 하루에 다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이게 1 년을 돌아봐야 되는 그냥 맞아요. 나의 지금의 선호가 아니라 1 년을 음. 돌아봐야 되는 질문들이 좀 많이 섞여 음.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고 음. 보통 연말에 이런 연말결산 프로젝트 중에는 하루에 이제 몇 개의 질문들 하루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질문을 맞아요. 보내주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 음. 책자를 마련하시고 나 음. 스스로 그렇게 정리해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 답을 해야겠다.' 음. 요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채워가 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루틴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시고 나면 매년 돌아보는 필수적인 질문들이 좀 정해져 있으실 거라 음. 이런 길잡이 가이드북이 없으시더라도 그렇게 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저랑 맞아요, 하나님도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맞아요. 뭐 대신 요걸 디저트로 꼭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는 요런 음. 책이나 낯선 음. 사람들과 함께 연말결산을 진행을 해 보다 보면 그런 음. 아까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뭐 인물이나 감정 같은 새로운 질문들 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음. 상황이나 질문에 음. 대해서도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게
저희가 연말 결산 때 꼭 하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있고 근데 그건 또 옛날부터 생각해 놨을 거라서 저희가 매년 음.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 질문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음. 갈수록. 근데 처음 보는 질문들이 진짜 어려운 거죠. 음. 그래도 매년 처음 보는 질문이 있어야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작년보다 또 새로운 올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저희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낯선 질문들이 작년 책자에서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좀 맞아요. 테마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작년 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질문에 좀 많이 음음. 반영되어 있기도 했었고 음. 이번 책자도 좀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또 특정 시리즈로 만약에 연말 결산을 함께하는 루틴을 만드시게 된다면 이게 진짜 길지만 정말 주기가 길지만 하나의 루틴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뭐 저희처럼 익숙하시다면 굳이 도움이 필요 없으실 수 있겠지만 조금 낯선 분들이라면 또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 자극적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새로운 음. 바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런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디저트로 음. 가져왔습니다. 음. 네. 오늘은 끝이 다가오는 2023년을 보내면서 저와 하나님에게는 긴 주기의 루틴 중 하나인 연말 결산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 좀 고민하실 연말 결산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시상식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에서 진행하는 조직 개편이나 승진도 그렇고 연말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성과를 돌아보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도 뭐 연말 시상식 재밌으니까 음. 그것도 좋지만 각자의 1 년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가 수상자이기도 하고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또 시상자가 되기도 하는 요런 음. 느낌으로 연말을 보내보면 좋겠다 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연말 결산이 여러분에게 흔한 연말일 수도 있는 다음 한 주나 남은 한 해를 더 새롭고 즐겁게 채워가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음.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